하울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양한 심리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원인들 중 하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자기 혐오를 피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만나 어울리게 된 사람들과 친목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활기차게 이어지고 모두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받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신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 기회를 잡아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친구들과도 즐거움을 나누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예상하는 동안 마침내 이야기는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입을 엽니다. 알겠네요. 그거 재밌네. 여전히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낯이 뜨거워지며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낍니다. 잠깐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서 사고가 집중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라져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다른 손님이 화제를 바꾸자 대화는 다른 주제로 이어지며 당신은 사람들의 관심이 방향을 틀었다는 것에 안심하고 곧 안정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난 지 불과 7, 8초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당신의 그 이야기가 시야에 가라앉고 말았을 때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책, 작가 조지프 버그의 수치심입니다. 책에서는 먼저 우리가 수치심에 대해 4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치심은 나쁜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수치심에 대한 수치심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상처받음 또는 두려움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수치심은 선뜻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성공한 인생인 것 마냥 꾸미는 게 당연한 SNS 시대에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인정하는 것은 왠지 경멸받아 마땅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수치심을 인지하는 것에 불편해하며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다른 감정으로 바꿔 말하기도 하며 그 감정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수치심은 적이다. 수치심이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부과한다고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회가, 상처를 주는 부모가, 혹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해서 그들의 상품을 사길 바라는 광고주가 부추기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수치심의 어떤 형태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독하지만 다른 다양한 측면들은 그런 종류의 위협을 부과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유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때때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험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점을 묵살하거나 반발하고 저항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수치심은 자존감의 반대다. 수치심의 발현은 진정한 자존감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과 수치심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험들입니다. 네 번째, 자존감은 전부 자아에 대한 것이다. 자존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부 세계에 영향이 없는 일종의 자족적인 경험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때론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곤 하죠.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의 관련성에 입각하여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내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의학자 프랜시스 브루첵이 한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식을 대인관계 영역에서 발전시켜 나가며 원자론적이며 고립된 자아라는 개념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조지프 버그는 4가지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에서 뜻밖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치심의 의미를 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람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길은 필연적으로 수치심의 영토를 지나가게 되고 전적으로 그 지대를 떠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성취감에서 기인한 기쁨과 자신감이 우리가 수치심을 겪을 때의 고통스러운 패배감을 성장과 자기 실현의 기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입견 없이 수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수치심에 반항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지만 보다 성장할 거라면 우리 모두는 수치심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심과의 조우는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과도한 수준에서 회피하고 부정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정하고 방어적인 상태로 남게 되며 성장이 불가능하고 삶의 감정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치심과 맞닥뜨렸을 때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취를 통해 자부심을 기르고 그로 인해 느끼는 기쁨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자라나는 자존감을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책의 내용 중 수치심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활용하는 유머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을 용납하기 힘든 극단적인 자기도취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두고 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아 이미지를 누군가 유머러스하게 깨뜨리려 하면 그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절대 자기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농담도 하지 않죠. 물론 이런 성향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유머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심각한 수준의 수치심에서 도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비하적인 유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타인과 연결되게끔 돕는 일종의 인지하는 웃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또 오히려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에 대한 생각 바꿔보기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실수를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 한들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당신에게도 성장할 공간이 남아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성취로 인한 자부심 얻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아는 최선의 자아이며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일의 성취가 주는 흥분과 기쁨의 감정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취의 필요성은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없는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과 상응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기인식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목표와 기대치를 정의하여 목표를 이루어내야만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맞는 삶을 영위한다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 더 나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고 목적이나 의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지프 버브는 책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대해 해명하려 노력합니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